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하락폭을 다 만회한 걸로 보여주고 있던데 네. 관련해서는 어떤 키워드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주도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주도 테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다만 제가 오늘 원자력 이슈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약간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시간 그 종목 조회수에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어요. 최근 몇 주간.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도는 돈의 쏠림을 또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관심도가 높으신 종목이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부분은 체코 원전이었어요. 체코 원전이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4배 정도 더 키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딱 3기업 정도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스케일 파워와 그다음에 테라파워, 그다음에 엑스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3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강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발적으로 납품할 권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법인이죠. 설립한 법인인데 지금 거기에도 SK그룹이 대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HD 현대에서 나트륨 원자로의 그 냉각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죠.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도 소형 모듈 원전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지분 투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3기업에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수출해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여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인 웨이팅하우스에 증기 발생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18기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미국 내에 60기의 그런 SMR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재를 다 소화하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전에 이슈는 체코 원전이었지만 앞으로는 유럽 쪽,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쪽, 그다음에 미국 쪽.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빌 게이츠도 이 원자력, 이 테라파워를 설립한 이유도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탄소가 거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태양광, 풍력 시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량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1g이 1g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석탄 1톤과 비슷해요. 석탄 1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000 입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1g 그러면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에너지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밀도가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 원자력 테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뭐 발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테라파워 이런 부분도 지금 MS에 공급을 하겠죠.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이 대부분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시장에 관심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반도체 훈풍이 오랜만에 불어주면서 주가의 네.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 20만 닉스를 회복했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앞서 살짝 얘기해 주셨던 이 유리기판도 오늘 각광받고 있던데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그 한국 기업 최초죠. 560억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칩스법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SKC입니다. SKC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4천만 달러를 처음으로 수령을 했어요. 근데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이 4천만 달러가 넘죠. 앞으로 3,500만 달러가 더 수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R&D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도 R&D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도 1억 달러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조금을 받기 전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라든가 유리기판 쪽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리기판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예요. 왜냐하면 저전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플라스틱 소재보다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저전력이고 그리고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죠.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리기판 쪽이 대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칩스법 처음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군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SKC를 갖고 나왔는데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를 했죠. 확인을 했죠.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뜨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바로 위에가 저항선이죠. 121선과 61선, 장기 이평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칩스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호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KC 그리고 유리기판 한국 최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번에는 네. 태양광, 이 정책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그 햇빛 연금이죠. 네. 햇빛 연금을 내세운 이 후보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더 확대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철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는 트럼프가 철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일부 감축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태양광은 아리백이죠. 아리백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500대 기업이 대부분 이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대부분의 대기업들 SK까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전부 다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감축법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미 웬만한 경제 국가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탈탄소에 대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다시 후퇴시킬 수는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테마가.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 테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햇빛 연금이라는 게 이미 지금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그런 제도인데요.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뭐 30%를 지역 주민에게 분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수익의 17.5%를 바람연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현대엔솔도 오늘 폭등을 하고 있죠. 거의 뭐 2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태양광 종목들을 당분간은 상승하는데 계속적으로 탄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협상 중이지만 최근에 관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죠. 그리고 유예도 했고 지금 협상 단계인데 여기에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뭐 5일선이라든가 11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도 공략을 했죠. 예, 공략을 했습니다. 네, 공략을 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전에 봤던 뭐 5일선 매매라든가 11선 매매,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이고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잖아요. 지금 단기 추세도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5일선 매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된 하나솔루션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HD 현대 엔솔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서 상승세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